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청라 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대, 이곳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와 갯벌이 펼쳐져 있던 곳이었는데요. 1980년대 중반 동화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립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육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 도시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한 축으로 지정됩니다. 송도, 용종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세 번째 도시, 이때부터 이 땅은 청라국제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2007년, 2009년을 기점으로 청라는 토지와 주거 분양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쾌적한 주거 환경,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변운하, 커넬웨이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이곳을 인천의 베네치아라 부르며 송도, 용종과 함께 인천의 황금 트라이앵글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도면 위의 도시는 말 그대로 이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 계획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유동인구가 형성되기 전,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자리 잡기 전에 사람보다 건물이 먼저 들어오는 공급 우선주의가 청라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는 먼저 지어졌지만 그 안을 채울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의 인구는 약 11만 3천 명에서 11만 6천 명, 당초 계획 인구였던 9만 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도시의 연령 구조입니다. 청라의 평균 연령은 약 38세에서 39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약 10% 내외로 전국 평균인 18에서 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청라는 분명 젊고 활력이 넘쳐야 할 도시인데 현실은 참혹합니다. 인구는 늘었지만 상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낮에도 불이 꺼진 상가, 저녁이 되어도 비어있는 거리, 청라는 지금 사람은 살고 있지만 도시는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괴리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닌 건물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괴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청라의 중심 스퀘어 세븐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 연면적 2만 평이라는 거대한 규모, 2018년 개장 당시엔 CGV와 대형 테마파크, 병원까지 들어서며 원스톱 복합 문화공간의 정점을 찍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 안에는 온기가 아닌 적막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테마파크 스매시파크는 개장 수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층과 층을 이어주는 에스컬레이터는 전기가 끊겨 멈춰섰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엔 임대문이라는 붉은 글씨만이 비명처럼 붙어 있습니다. 상가 내부의 상황은 상상보다 더 처참합니다. 시행사가 미납한 공과금만 무려 45억 원, 법원이 관리단에 2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노후 자금을 쏟아부은 소액 투자자들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궈온 5억, 6억이라는 거금이 이 차가운 콘크리트 상가에 묶여 있습니다. 분양 이후 단 한 번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관리비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이들에게 이곳은 자산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겨우 영업을 이어가는 점포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용 냉난방이 끊겨 개별적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해 한여름과 한겨울을 버텨내지만 텅 빈 복도를 지나는 손님은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죽을 듯이 버텼는데 이제 도망갈 생각뿐이라는 한 임차인의 절규는 이 화려한 신도시가 품은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청라의 비극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통계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라의 집합 상가 공실률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후로 연평균 400개 이상의 신규 점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물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전형적인 가인 공급에 덫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유령 상가 옆에 여전히 새로운 상업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차로 10분 거리에는 거대 공룡인 스타필드 청라가 2027년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현장 상인들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이미 무너진 커넬웨이 상권의 마지막 수요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높은 분양가와 무리한 시행 구조를 지적합니다.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월세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임차인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인천의 베네치아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결국 분양을 위한 달콤한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공실 사태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도시를 조성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상가 먼저 짓고 보기식의 개발 방식이 낳은 예고된 비극입니다. 화려한 조감도 속의 북적이는 인파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은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와 먼지 쌓인 유리창뿐입니다. 신도시가 진정으로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삶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은퇴 자금이 증발하고 임차인들의 빚더미에 올라오는 구조에는 그 어떠한 화려한 수면 도시도 사막 위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공허함만이 존재하는 청라 커널웨이. 꺼진 상가의 간판들이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이 45억 원의 미납 관리비와 텅 빈 점포들은 우리 사회가 쫓았던 신도시 개발 신화의 청구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차가운 콘크리트 숲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무엇을 먼저 돌봐야 할까요? 청라의 시간은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상가의 문을 여는 주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울 것입니다. 신도시의 눈물을 닦아줄 진정한 대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기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